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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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리스의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차량 바로 제 우측에 있는 모델이죠. 포르쉐의 파나메라 4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리뷰를 하기 전에 먼저 차량부터 보고 오실게요. 가시죠. 자, 포르쉐의 파나메라 4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일단 포르쉐 파나메라 4의 차량 가격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플래티넘 에디션이 붙고 옵션이 어느 정도 추가가 되면은 대략적으로 1억 8천에서 1억 9천 정도로 평균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차량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사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포르쉐를 구입하실 때 플래티넘 에디션을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에디션 모델이 아니라 일반 모델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게다가 옵션 같은 경우에는 무려 3,500만 원 정도가 붙기 때문에 실질적인 차량 가격 같은 경우에는 1억 8,5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텐데, 과연 3,500만 원어치의 옵션 어떤 게 붙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 너무나도 옵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핸드폰의 자료를 참고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요. 우선 보시는 것과 같이 외장 컬러가 크레용입니다. 크레용 같은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무려 52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사실 크레용이라는 외장 컬러가 520만 원이 추가된다는 것이 굉장히 비싼 것은 맞지만 포르쉐가 옵션 장난질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한번 샅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PDLS, 그리고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PDLS 플러스가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무려 PDLS 플러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PDLS 플러스 과연 차량 가격에 대해서 추가금이 얼마나 받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지금 보니까 260만 원이라는 추가금을 받고 있습니다. PDLS 이 라이트 두 쪽이 260, 한 짝당 130만 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서 전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반자율 주행도 가능한데요. 이것도 당연히 옵션인데 추가금액 280만 원을 받고 있네요. 전면 같은 경우에는 외장 컬러인 크레용 520만 원, 라이트 260만 원, 반자율 주행 280만 원, 이렇게만 따시더라도 거의 1000만 원이 지금 달하는데, 측면에서도 역시나 추가금 당연히 있겠죠? 어떤 부분이 있는지 바로 한번 살펴보러 가시죠. 자,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측면 너무나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익숙하시리라 생각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옵션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파악을 해봐야겠죠. 우선 플래티넘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21인치의 RS 스파이더 휠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RS 스파이더 휠은 아닙니다. 물론 크기 같은 경우에는 21인치로 동일하다고 하지만 정식적인 휠 명칭 같은 경우에는 파나메라 스포츠 디자인 휠이라고 해서 모양이 얼핏 비슷한 것 같기는 하지만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예 확연히 다른 스타일이고요. 컬러 같은 경우에도 RS 스파이더 휠은 무광의 휠이 이제 스타일이 장착이 되는 반면 요 스포츠 휠 같은 경우에는 은색으로 현재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다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도 뭐 크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 금액 붙는 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있는데, 또 시작되는 게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은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 있는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무려 310만 원의 추가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휠과 에어 서스펜션만 따지더라도 약 5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 자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끝 아니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보통 플래티넘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블랙 패키지가 사용되기 때문에 윈도우 몰딩 같은 경우가 블랙 하이글로시로 사용이 되고 있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B필러만 블랙 하이글로시지 윈도우 몰딩 같은 경우에는 크롬 라인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50만 원이라는 추가금을 받습니다. 굉장히 비싸네요. 게다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압축 도어 가지고 있는데요. 압축 도어는 그나마 다행인 게 추가금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압축 도어를 설정을 하시든 설정을 안 하시든 동일한 금액을 받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압축 도어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후면엔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후면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일단 후면의 빵빵함은 확실히 포르쉐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테일라이트도 굉장히 일직선의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서 확실히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테일라이트에도 120만 원의 추가금이 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들 제가 말씀드렸던 플래티넘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빨간색의 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20만 원의 추가금으로 인해서 빨간색 줄이 사라지고 지금 보시는 외장 컬러인 크레용과 어느 정도 매치가 잘 되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저는 그냥 120만 원 안 내고 빨간색 라이트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로 내려오실 경우에는 보통은 사각형의 배기 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재 보시는 포르쉐 파나메라 4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원형으로 총 4발 쿼드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머플러가 사각형인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쿼드 스타일로 듀얼보다는 쿼드 스타일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1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120만 원 추가금을 받고 있는데 요거는 투자를 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 차량이 패밀리카로도 많이들 쓰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능한 이유는 아무래도 풀 해치도 방식으로 열리고 있는 트렁크 리드 때문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 사이드의 포켓도 굉장히 넓은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고요. 게다가 히든 스테이지 또한 어느 정도 충분한 제 용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편하실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짐이 어느 정도 통통 튀는 것을 방지해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면 그리고 측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면까지 했을 때 옵션가가 한 1000만 원 중후반 정도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나머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실내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실내에 추가된 추가금의 옵션은 어떤 게 해당이 되고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바로 한번 보러 가시죠. 자, 실내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1열에 대한 리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문을 열게 되면은 자, 포르쉐에서는 사실 이제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보르도 레드 시트 굉장히 이쁘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보르도 레드 시트 같은 경우에는 추가금 무려 620만 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굉장히 비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탑승을 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를 탑승하게 되었는데요. 실내에서 우선 추가되는 비용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르쉐 하면은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고 여러 가지 특장점이 있기는 한데 그 중에서 실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요 크로노 패키지가 되겠죠. 실질적으로 요 시계를 가리키면서 이제 크로노라고도 하고 그리고 요 시계와 마찬가지로 연동이 되는 게 있다면은 바로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조율할 수 있는 조그 셔틀이 있는데 요 두 가지가 이제 크로노 패키지죠. 하지만 요 크로노 패키지 비싸다고 할 수 있는 추가 금액 27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 270만 원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기 때문에 이 옵션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웬만하신 분들이 거의 다 집어넣는 필수 옵션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빛이 밝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유리창에 현재 보여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당연히 추가금 받습니다. 무려 210만 원이라는 추가금을 현재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전벨트 보이시나요? 원래 안전벨트를 옵션을 추가하지 않으신다면은 크레용 컬러로 나오게 되지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레드 컬러로 만약에 바꾸신다라고 하시면은 70만 원의 추가 비용 받습니다. 이것도 70만 원이나 받는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 발판 아래 보여지고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따로 추가금을 받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신차다 보니까 커버가 있어서 보이진 않지만 커버를 벗겼을 때 헤드레스트 쪽에 포르쉐 방패 마크가 있는 부분을 아실 겁니다. 사실 이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운전에 큰 도움을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추가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 비용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에 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셀카를 찍었을 때 포르쉐 마크가 안 보인다? 안 됩니다. 인스타 못 올립니다. 그래서 앞좌석뿐만이 아니라 뒷좌석에도 이제 포르쉐 마크가 들어가는 게 비용 70만 원이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쭉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파나메라 4를 또 출고를 이전에 한번 또 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고 이번에는 그냥
플래티넘 에디션이 아니라 일반 차량의 경우 어떠한 옵션이 어떤 금액이 붙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열은 이렇게 마치고 2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2열에 대한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실질적으로 2열에서는 뭐 크게 언급을 할 건 없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4인승 그리고 스포존 에어컨과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를 모두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파노라마 썬루프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파노라마 썬루프 310만 원이라는 추가금을 받는다라고 전달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스 스피커를 가지고 있으며 게다가 제가 좋아하는 썬블라인드는 따로 장착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을 참고로 부탁드리면서 오늘 리뷰 한번 맞춰볼게요. 자, 지금까지 포르쉐 파나메라 4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포르쉐 파나메라 뿐만이 아니라 카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까지 출고했던 거의 대다수의 차량들이 플래티넘 에디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일반형은 제게 있어서도 뭐 나름 괜찮은 리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포르쉐 옵션 굉장히 많이 치고 가격도 상당히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충분히 투자를 할 만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굳이 플래티넘 옵션을 하지 않고 이렇게 요목조목 따지고 넣어봐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최종 차량 가격은 1억 8천 중반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찌됐든 포르쉐 사실 뭐 너무나도 좋은 차량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재고가 없어서 힘들기 마련이지만 장 팀장에게 보시는 화면 즉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남겨주시면은 포르쉐뿐만이 아니라 원하시는 차종 빠르고 저렴하게 견적 맞춰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고요. 어떻게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